20세기 후반부터 뭐 2000년대 초반, 예, 우리나라의 좀 국민 게임이라 부르던 B사의 뭐 스타 뭐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3개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싸우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저도 그 대열에 좀 한참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는 제대로 하는 종족이 하나도 없어서 거의 항상 랜덤으로 종족을 골랐었는데요. 여하간 그 게임을 좀 모티브로 해서 예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쯤, 10월 이맘때쯤 창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종족명 중 하나를 따서 회사 이름은 또 테란으로 짓고 자본금을 미네랄 650을 넣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사건에 대한 기술은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테란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 예, 미네랄 650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원천은 누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직접 낸 거죠. 여러분이 출자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미날 650, 대변에 자본금 650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을 시작하려면 커맨드 센터가 하나 있어야죠. 예, 물론 프로토스를 하신 분들은 넥서스, 적을 좋아하시는 뭐 해철이랑 뭐 오버로드 한 마리 있어야겠죠. 하지만 시작 자체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커맨드 센터를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미네랄 400을 투입해서 커맨드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경제 사건은 이 정도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이때 테란이 가지게 된 건 무엇입니까? 예, 미네랄 400짜리 커맨드 센터가 생겼죠. 그리고 없어진 것은 미네랄 400입니다. 이를 분개해 보면 차변에 커맨드 센터 400, 대변에 미네랄 400이 됩니다. 다음은 좀 게임 시작할 때 주는 일꾼이 있습니다. SCV라고 하죠. 처음에 4개씩 줍니다. 근데 이것을 경제적 사건을 보고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모르신 분들을 위한 정보 하나는 SCV 한 기를 생산하는데 미네랄 50이 듭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SCV 4기 해서 각각 50, 그리고 나간 것 미네랄 200 해서 차변에 SCV 4기 200, 대변에는 미네랄 20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예. 이 시점, 그러니까 게임은 10월 30일에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재무에서 항상 얘기는 기초와 기말은 뭐 같다. 뭐 다음 전 기의 기말은 이번 기의 기초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뭐 10월 31일과 11월 1일 뭐 그게 딱히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10월 31일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날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시점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를 볼 때 차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아신 분은 좀 더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선 미네랄 50, SCV 4기에서 200, 그리고 커맨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합인 650이 자본금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눈치가 있는 분 아시겠지만 분기할 때 차변에 써 있던 내용 그대로 차변에, 대변에 써 있던 내용이 그대로 대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다 써 있던 항목은 미네랄 뿐이었죠. 예. 차변에 650에서 대변에 400, 그리고 200 이렇게 한 번씩 쓰였지 않습니까? 그 400과 대변에 써 있던 400과 200을 더하면 600이 되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이 650에서 600을 빼니까 50만 남은 거죠, 차변에. 남아있던 것은 그대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은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기입할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럼 영업 활동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영업 활동할 때 그 회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의 인식이 있는데요. 매출의 인식은 대체로 판매를 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뭐 일부 회사는 특히 공급이 부족한 기금속 등 뭐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만 하면 판매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생산되자마자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게임이기도 하고 미네를 바로 쓰기 때문에 또 미네를 또 화폐로 정의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는 그냥 SCV를 생산하기만 하면 그냥 커맨드 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하죠. 하지만 여기에 현실적인 면을 좀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SC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운전할 기사를 먼저 고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기사를 먼저 고용해야겠죠. 그럼 이 붕괴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은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사건일 거라고 모두 다 고통 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근데 고용 시점에서는 재무제표에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 등에 표기하기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기업 개요에 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만의 회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회계 정보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재무제표에서는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보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테란을 골랐을 경우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바로 S키를 누르죠. 커맨드 센터 찍고 바로 S키를 누릅니다. 손이 빠르신 분들은 마우스로 해서 커맨드 센터에서 SCV를 클릭하기도 하는데 여간 이 행위는 바로 SCV 한 기를 생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 사건은 이 정도로 기술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미네랄 50을 해서 SCV-5를 구매했다. 예. 물론 앞서 가정과 마찬 것처럼 운전기사 한 명 있어야겠죠. 예. 그럼 붕괴는 어떻게 될까요? SB 한 기가 생기고 미네랄 50이 사라지는 거죠. 게임에서는 좀 기다려야 하지만 바로 생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미네랄을 바로 캐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2회씩 1기당 1회 미네랄을 많이 캐라. 처음에는 그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미네랄이 있어서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80 캐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사건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붕괴는 어떻게 될까요? 미네랄이 85기가 2회씩이니까 80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는 테란의 수익이 되겠죠. 예. 미네랄 80 생기고 수익이 80 생겼다. 예. 다음으로 이제 게임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기사를 고용했으니까 급여를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이 가을 쯤에 25일에 급여를 인당 2씩 지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여란 항목이 비용을 발생하죠. 그리고 미네랄 10이 사라지는 이렇게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게 왼쪽, 차변에 쓰면 내가 가진 게 늘어나고 내가 가진 게 오른쪽, 대변에 쓰면 내가 가진 게 줄어드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쓰는 것, 자산이 쓰이는 곳과 비용이 쓰이는 곳이 모두 왼편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테란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예, 우선 미네랄 70 있고 SCV 5개 있고 커맨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처음에 50이 있었다가 SCV 만드는 데 쓰이고 SCV 기사들이 80을 키워왔는데 그중 10을 급여로 쓰였으니까 70이 남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 중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조달 원천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은 그대로 650 그대로 있죠. 예. 그리고 수익 중 이익 70이 내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는 간단하게 손익계산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매출이 80이 있었죠. 예, 80을 캐온 거죠. 미네랄 80. 근데 비용으로 급여를 10을 쓰였으니까 해당 기간 월간 단기 순이익은 70이 될 거고요. 이 몫이 주주의 몫인 이기용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합계는 다시 똑같이 720으로 맞춰지는 거죠. 좌우가 720으로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늘었는데 이쪽에서 정산이 안 된 요것만 남게 됐다면 뭔가 부족한 항목이 뭐가 있었고 그게 이쪽에서 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월의 영업 활동입니다. 예. 싱글 모드로 게임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때 치트키를 쓸 수 있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방법이죠. 예. 그때 대표적인 치트키 명령이 쇼미더머니라고 치면 미네랄이 1만이 생기고 가스도 1만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가스를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V 하나로 다 때려갈 수 있는 치트키 명령어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기 싫을 때 쓰면 재미있죠. 근데 이때 좀 현실적인 내용을 넣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연리 12%. 지금 보면 너무 높겠죠. 예. 그렇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로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이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저희는 뭐 예신이 1년에 한 번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붕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미네랄 1만이 생겼으니 이를 차변에, 그리고 뭐 자본이 아니라 조달 원천이 채권이니 대변의 채권 1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충분히 생겼으니까 돈을 벌 기회를 늘려야겠죠. 그래서 한 번에 뭐 SCV 5개를 주문해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게임에서는 한 개씩 생산하기가 좀 늘어나겠지만 뭐 이런 그 현실 상황을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한 기사들도 고용하고요. 그럼 붕괴는요? 아까부터 계속 보셔서 너무 쉽죠? 예, 이럴 것 같습니다. 12월 15일에 기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미나라를 4회 채취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뭐 1회당 1기당 80회니까 뭐 그럼 붕괴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붕괴도 쉽죠, 그죠? 연말이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25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 전날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보너스도 일을 더 추가해서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급여가 3시겠죠. 예. 그럼 붕괴는 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년이 갈 줄 알았겠지만 회계 순환 과정에서 수정 붕괴에 대한 항목을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태생과 관계없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수정 붕괴할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이달 초에 저희가 채권을 발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이자 비용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 한 달간의 이자 비용 100을 인식합니다. 이를 경제적 사건으로 간단히 기술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붕괴는 어떻게 할까요? 이자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차변의 이자 비용 100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발생을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죠. 예. 이자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일에 지급할 미래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게 됩니다. 물론 회계를 좀 아시는 분은 수정 붕괴할 사항이 그것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커맨드 센터나 SCV 뭐 이게 다 기계인데 이런 거에 감가상각은 없냐? 뭐 일부는 감모상각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수선 유지비도 있었고 뭐 당연히 많이 더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게임 자체가 디지털한 세상이라 뭐 토지와 같이 감가상각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어령 귀어령 같은 얘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제 편의대로 만든 뭐 현실에 없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결과인 뭐 테란의 재무제표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미네랄이 70이었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채권 발행으로 1만이 들어오고 SCP 5개를 구매했고 그 후에 미네랄을 좀 캐고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한 것을 제하면 111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을 보겠습니다. 그 뭐 차변에 뭐 미네랄 외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럼 다시 대변을 보면 가장 빨리 갚아야 할 미지급 이자가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 장기 채권, 자본금, 이익이익금이 나옵니다. 전달의 이익금이 70이었기 때문에 이달의 순이익 190이 더해지면 260이 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이 그대로 일치하죠. 예. 11,010, 11,010으로. 예.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 예, 우리 국민들이 꿈이 좀 건물주가 되어 영업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사건을 가지고 해당 목표를 가지고 경제 사건을 아래 5가지만
다섯 가지 구성해 봤고요. 이 다섯 가지만 가지고 붕괴와 함께 전기, 재무제표까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억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1억, 대변에 자본금 1억이 생깁니다. 그럼 현금 계정이 생성이 되고요. 그에 따라 현금을 적습니다. 그리고 자본 계정도 생기겠죠. 이를 모두 합치면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예, 이 오른쪽에 이 내용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예. 다음은 차이입니다. 뭐 현금 계정은 이미 있으니 그대로 가고 차입금만 새로 만들면 되죠. 예.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변하겠죠. 예. 현금 1억 5천, 예, 차입금 5천, 자금은 1억. 예. 다음으로 꿈에 그리던 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가진 현금을 모두 털어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건물 계정이 생기고 현금 계정에서 건물 부분을 표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전의 재무 상태표에 비해서 바뀐 것은 자산 항목이죠. 예. 현금이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예. 뭐 네 번째 사건은 뭐 드디어 건물주가 된 보람이 생기게 된 경제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예. 임대 수익이 생기면서 해당 계정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 인한 현금이 생성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재무 상태표는 자산의 뭐 현금 계정도 보이고 임대 수익으로 인한 잉여금 계정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면 뭐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죠. 뭐 혼자 했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를 취했다면 기업 소유주는 배당 외에는 기업으로부터 뭔가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가 경영자가 되거나 뭐 거기 뭐 일부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게 되죠. 아마 이 급여가 높은 거 보니까 아마 후자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이에 따라 채용장의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서는 뭐 수정 분기할 사항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한 기초 재무 상태에서는 현금이 1억이었죠. 예. 그리고 그 1억의 조달 원천인 자본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말에는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생겼죠. 그죠? 예. 뭐 현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뭐 자본금의 이용도 있고 예. 외부 자본 조달인 뭐 5천만 원을 제하면 우변인 대변의 경우에는 변화 원인은 뭐 손익계산상의 이익인 이익잉여금이죠. 예. 예.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없다면 재무 상태를 변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손익계산서를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 앞으로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변할지도 유추할 수 있겠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자산은 재무제표상에 표시되는 자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뭐 설비 자산과 재무 자원은 그대로 재무 상태에 표기되기도 하죠. 예. 하지만 그에 표기되지 않는 자산은 그 기업의 기술력을 포함해서 거래 관계에 대한 자원, 그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대용치로 프락시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손익계산서랑 다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항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일정한 상황에서 꾸준히 조금씩 늘거나 한번 늘어난 수익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은 이제 고객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마케팅 비용, 예, 그 크기와 변화에 대한 정보도 고객 자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의 재료비와 외부자, 예, 외주비, 외주비 등의 항목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면 어느 정도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 자원 역시 급여가 높은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몰릴 가능성이 높죠. 이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좀 추정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회사 표시에 뭐 임직원 수 몇 명이라고 딱 써 있고 뭐 총 인건비 얼마 돼 있으면 대충 나누면 평균 비용이 얼마구나, 급여가 얼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추정해서 결론을 내면 문제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요. 숫자가 객관하고 비교하기는 좋지만 진실이다라고 말하기 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겨울하면 추위라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겨울하면 추위보다는 눈이 더 대표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겨울하면 눈이 더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눈과 추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추위와 눈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미약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좀 더 회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뭐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회계원리나 중국 회계 등의 도서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때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이해하시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좀 1원어치라도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